위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 나올 때 보통 이제 투자 위험 따로 수익률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 아마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요, 그 수익률과 위험이 같이 묶여 시험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연결해 볼 건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볼 게 뭔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위험에 대한 개념을 묻거든. 이렇게 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래 예상 같은 말이 뭐죠?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수익률 같으면 기대 수익입니다. 같은 말인 걸 먼저 아시라고 문제 풀 때. 예상되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실제 수익률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죠? 우리 보통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이 좀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리 나온다고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위험. 중요한 건 위험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래? 측정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측정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표준, 편차하고 그다음 뭐가 있죠? 이런 걸 먼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할 것인가? 위험에 대한 유형과입니다. 자, 잘 알지만 위험에 대한 유형은 쉬운 거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 결과 항상 똑같은 말 뒤에 들어야 되죠. 자, 우리 앞에 했지만 사업상 위험은 뒤에 사업 나오고 법률은 법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데 다만 조심할 건 이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3개 정도만 정리하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유동성 위험료. 유동성 위험은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현금화되는 과정이죠. 그래 보시고 두 번째, 저기 있는 금융상 위험은 항상 뭐 나와야 되죠? 대출. 즉 타인의 돈. 타인 돈 같은 말이 뭐요? 부채란지 또 뭐 나옵니까? 지렛대 효과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저기 있는 운영상 위험이 있죠. 운영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또 근로자 파업이란지 또는 뭐 있어요? 영업 경비 같은 거 있죠. 이런 말 하는 순간 전부 다 운영상 위험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이런 위험을 갖다가 단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데요. 자, 원래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있지만 그 중에 딱 2개 마시면 돼. 첫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 두 번째 뭐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죠. 그죠? 자, 잘 알지만 보수적 예측 방식은 수익은 가능 어떻게 해요? 낮게. 그 다음에 비용은 가능 어떻게? 높게 잡는데 최근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보다 훨씬 많이 묻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정확한 말은 예상되는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을 말한답니다. 항상 기대 수익은 하향 조정, 상향 조정. 요 말을 좀 기억하세요. 하향 조정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반드시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큰 만큼 더 높은 뭐요? 더 높은 할인율을 쓰는 방식이죠. 지금 하고 있는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이 뭐죠? 요구수익. 요구수익은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런 말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위험에 대한 관리. 자, 위험 관리가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위험을 갖다가 내가 떠안는다 위험 보유죠. 상대편이 떠넘긴다 위험 증가입니까?
세 번째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한 개 한 개 제거시킨다. 이게 위험 통제죠. 네 번째 위험을 갖다 내가 피한다. 위험 있는 거 투자 안 한답니다. 위험 회피거든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자, 특히 요건 말로 그냥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위험 보유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 위험 전간 타이밍에 떠넘기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있죠?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 같은 거, 보험이라든지 수합 같은 게 있죠. 또한 같이 위험 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또 민감도 분석 같은 거죠. 위험 회피는 위험 있는 건 아예 투자 안 한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묶어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공부하실 때. 그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풉니다. 7페이지. 7페이지. 자, 7페이지 1번, 2번, 1번, 2번, 3번까지, 1번, 2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유동성 나와 있죠?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예, 현금화되는 과정 나와야 되죠? 2번 보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 높게 해야 되죠? 3번은 뭐 있습니까? 위험도 높은 투자는 제외시킨다. 이게 뭐죠? 위험 회피, 그죠? 4번 읽어보시고 5번 갑니다. 모두 다 자기 자본만 투자하면 금융상 위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 하시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1번 보니까 끝에 무슨 위험? 이자율 위험. 결국 뭐 나야 됩니까? 이자를 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위치적 위험 나왔죠. 무조건 그것 중에 뭐 나와야 돼? 위치란 말 나야 되죠. 끝에, 맨 끝에 위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식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위험이 없는 것만 투자한다 이거죠. 즉 국공채란지 그 다음에 또 전기예금 같은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보수적 예측 방식은 반드시는 기대 수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이 아니라 기대 수익을 하향 조정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 뭐죠? 요구 수익이죠. 요구 수익을 뭐 있습니까? 상향 조정한다. 5번 가볼까요? 민감도 분석은, 자, 우리 민감도 분석은 좀 개념 좀 정리하시는데, 이거 보세요. 이걸 좀 아셔야 돼. 민감도란 것은 저는 이거 한 적이 있죠. 탄력성. 탄력성이 뭐예요? 탄력성. 어떤 것에 자극을 주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응 볼 것 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 아니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치가 얼마 달라질 것인가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탄력성 일종의 민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방식이죠. 세금이 1% 정도 올라가니까 이 건물의 수익은 5% 감소하더라. 월세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의 수익은 0.3% 감소하더라. 이와 같이 어떤 한 원인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원인 때문에 결과 영향 받는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은 위험 관련돼 있는 내용의 산출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뭐냐고 이게 감흥도 또는 민감도 분석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책에 보니까 이 말 비슷한 게 한 게 있던데 여기 어디 있던 잠시만. 17번에 3번. 자, 87페이지. 17번에 3번 갑니다.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런 잠시 있죠. 흡수율 분석과 좀 구분하셔야 돼요. 흡수율 분석은 정확한 말은 같은 건 아닌데 요 같은 게 뭐냐 결국은 분양률 열어보시라고. 몇 프로 정도 분양돼야 될까요? 그게 흡수율 분석이거든요. 자, 흡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뭐요? 분양되는 비율, 소비되는 비율, 곧 이게 다른 분양률, 흡수율 이런 말 뜻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민감도란 말과 흡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민감은 어떤 것에 충격을 줬을 때 그 결과치 어떤 영향 받을 때 따져보니까 어디게 민감도 분석이고, 흡수는 뭐 있습니까? 분양들은 유리야.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한 2개, 3개 정도만 좀 풀어보기. 2개, 3개. 자, 일단 2개 풉니다. 자, 83페이지 7번 문제. 7번. 자, 7번 1번 갑니다. 끝에 무슨 위험? 사업상 나 있죠. 그럼 결국은 뭐 나와야 됩니까? 사업 나와야 되지. 자, 2번 운영상 위험 나오죠. 무조건 영업, 경비, 뭐 관리자 뭐 등 나오죠. 등등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운영 위험이고, 네 번째 갑니다. 투자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구매력이 하락하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물가 상승 아닙니까? 그죠? 말은 되는데 이거 현재 무슨 위험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유동성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현금화되는 과정 나와야 되죠. 그 말 있습니까? 없는 거지. 고지 본다면 뒤에 개발 비용 변동 나 있지. 이런 걸 개발 비용 위험 또는 비용 위험이란 용어 쓴다고 쓸 때. 됐죠? 그래 보시고. 자, 또 넘어가서 있죠. 어디 보는가 하면은, 180, 그냥 87페이지. 자, 87페이지 17번, 18번, 요거 2개 하자고. 17, 18. 뒤에 19번까지 연결해 보시면 돼요. 17, 18, 19, 요 9번 하시면 되는데. 자, 17번 갑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 재배시킨다. 이게 뭐죠? 위험 회피. 2번 같은 거죠? 1번, 2번 둘로 위험 회피입니다. 3번이 아까 했던 거죠? 예? 3번은 뭐 있습니까? 이건 민감도 분석이죠. 4번은 뭐 있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아까 했지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5번 가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할수록 뭐요? 더 높은 할인율 쓰는 거죠. 할인율 같으면 결국은 수익률. 자, 그 다음에 18번 1번 갑니다. 끝에 뭐 있으면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이 말이 벌써 뭐야? 보수적 예측 방식은 기대 수익을 만다. 하향 조정이지. 그 다음에 2번은 수익성이 결정에 영향 주는 변수로 감흥도 분석 실시하기도 합니다. 큰 의미 갖지 마세요. 3번 갑니다. 자, 3번은 좀 있다고 4번 갑니다.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죠. 자, 5번 보니까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요것이 무슨 조정? 상향 조정, 민감도 분석 등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이 또 있지만 그냥 19번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현재 위험은 이런 정도가 분명히 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수익률과 가치와의 상관관계. 여러분 꼭 아실 건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가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 2개 있죠.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요것이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이럴 때 개념부터 좀 정리하면 요거 아셔야 돼요. 기대 수익은 장래 예상들은 뭐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항상 키워드는 요거야. 예상된다 이 말 나오면 곧 이게 같은 말 기대 수익이라고. 그럼 기대 수익 같은 말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자, 요거 수익은 중요한 건 공식부터 먼저 합니다. 요거 수익은 은행 금리가 무위험이죠. 에다가 위험이 주어진 만큼 위험률 더 더하겠다. 그죠? 거기다 뭐 예상된 인플레이 더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항상 요거 수익의 개념을 볼 때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요것은 반드시 그 속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험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 풀 때 위험이 주어졌을 때 말 나와야 돼.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입니까? 최대한의 수익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면 현재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 이 말 뜻입니다. 절대 이 말 뜻은 최대한 수익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하겠습니까? 기대가 더 커야 돼. 이거 이상 얘가 줄 때 투자한다고. 이거 이상 줄 때. 자, 그러면 여기 좀 조심할 게 첫 번째부터 합니다. 보세요, 이제. 물론 이때 보니까요. 기대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가치냐? 시장 가치고요.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는 뭐냐고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자, 가볼게. 이제 잘 보세요.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돼주는 거 이거. 그죠? 한 번 더 여러분들 다시요. 이거 보세요.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두 개 대주는 거 곧 이 값이니까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이걸. 아니 현재 무위험 2% 위험이 3% 돼 있어. 그 요구 수익 5%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시험 날 때 뭐 난 이 말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워낙 이 두 개 시험 많이 나다 보니까요. 최근에 27일에 시험 나온 게 뭐 이거 아닙니까? 무위험 커지면 요구식 커진다. 이거 시험 냈다고. 그냥 공식 자체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더해준 거니까. 그러면 이때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위험 할증과 요구수익은 같은 방향이죠. 요건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이 말은 다른 말 상세 관계지. 그죠? 즉 위험과 요구수익은 상세입니다. 근데 이때 쓰고 있는 위험이라고 해서 어떤 위험만 취급할 게 중요하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체계란 말과 비체계 두 개 있지. 체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체계 없다.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쓰고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만 취급할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실 건 뭐죠? 여러분들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지. 피할 수 있는 위험과 내가 떠안을 필요 있어? 없잖아. 피할 수 없는 거면 떠안는 거지. 그래서 절대 이거 혼돈하면 안 돼. 무슨 말인가 하면 포트폴리오는 결국 뭘 제거할 목적이야? 포트폴리오. 왜 제거할 목적 아니야 이거. 그 요구수 당연히 뭐 이거 제거시킬 거 아니야 벌써.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면 내 떠안는 거라고. 피할 수 있는 거 굳이 떠안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이 말은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비례입니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꽤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따라서 요구수익과 요구수익 커진 부동산 가치는요 떨어져. 그 다음에 위험이 커진 부동산 가치는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수익과 가치는 반비례,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요. 요 관계가 시험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문제가. 요걸 꼭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 시장 위험이란 말은 이거죠.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이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최대한의 가치입니까? 최선의 가치입니까? 요건 최대입니다. 최대한의 주관적, 객관적.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 말은 나는 현재 이 건물 150억까지 줄 용이 있다. 이건 결국은 투자 가치지. 난 최대한 150억에 줄 용이 있다는 말 뜻이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을 절대 혼돈해서 안 돼. 이게 27일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원래 나올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분명히 시험 낼 거라는 문제에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돼요. 물론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누가 더 크면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투자가 더 커야 돼. 이 건물 현재 100억에 매매된대. 이건 결국은 시장 가치죠. 나는 현재 150억까지 줄 용이 있어. 이건 당연히 뭐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개념 꼭 아셔야 누가 더 클 때 투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구세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거 2배 내용을 정리할 게 한 2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시험 냅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시장 가치와 투자시 누가 더 클 것인가 시험 낸다고. 응? 누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지 말라고. 요거 투자해야 해. 하면 애들 투자한다 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투자하죠. 왜 누가 더 클 때 투자합니까?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요게 중요하죠. 만약에 기대 수익과 요구가 있는데 기대가 더 큰 경우에 언젠가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똑같아져. 마지막 균형된다고. 될 때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바뀔 때 같아질 것인가, 이게 시험 나온다고. 여러분 항상 이거 아셔야 돼. 무조건 기대가 요구를 따라가. 이건 필수적입니다. 이건 의무적이라고. 그래서 기대와 요구를 따라간 결과 이거 같을 때 균형되거든요. 이 말은 현재 기대 수익이 12%고 요구가 10%면요. 마지막은 무조건 여기 있는 10% 되게 돼 있어요. 값이. 항상. 그런 결과 기대 수익의 분표가 바뀐다고. 현재 기대 수익이 더 크면 결국 기대 수익이 뭐합니까? 떨어져야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 항상 뭐 있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 표현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두 번째. 만약에 요건 과거에 시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보니까요. 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있을 때 시장이 더 크면요. 무조건 더 시장의 투자를 항상 따라갑니다. 무조건. 그런 결과 뭐 현재 시장이 더 크죠. 같을 때 균형되어진 결과 시장 가치 뭐합니까? 무조건 이게 답이라고 항상. 그래서 요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보통 이제 국어 그냥 이렇게 가자고 그냥. 하여튼 요 개념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저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뭐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있습니까?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국어 낱말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요. 국어 낱말 글자 중에 기억이 더 빠릅니까? 이형이 더 빠릅니까? 이런 순서에 이 반대되는 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순서상 봤을 때. 시역과 티것 중에 누가 더 빠릅니까? 이렇게 말을 만든다고. 그 다음에 이형과 히읗 중에 누가 빠릅니까? 이렇게 암기하더라고. 문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는 요걸 따라가지 요거는 기대를 못 따라간대. 시장이 투자를 따라가지 투자는 시장 안 따라간대. 요 말이 뭐냐?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지 않는. 뭐 보통 이렇게 뭐 설명하거든요.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기대가 요걸 따라가. 같은 말 시장이 투자를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딱 나면요. 이렇게 푸시라고. 시장과 투자가 있을 때 이게 더 크다 하면요. 같을 때 균형이라고. 얘가 무조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 현재 시장이 더 낫지? 어떻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풀 때. 자, 일단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 왜? 시험에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거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해되면 되는 것까지만 하시라고요. 자, 일단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 있거든요. 위험을 굉장히 선호한다 해서 위험 뭐에게? 추구. 또 위험 뭐랍니까? 선호형 투자자가 있습니다. 거꾸로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혐오거든요.
같으면 해피. 보통 일반인들은 위험 혐오입니까? 위험 선호입니까? 위험 혐오지. 자, 그럼 가볼게.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는데 기대 수익이 현재 A는 12%고 B는 14%가 되어진다 해보자고. 이럴 때 보니까 투자 위험 자체가 보니까 A는 2%고 B가 4%가 되어진다면 위험 추구형이라면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B겠다. 그죠?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갖다가 최악이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선호하게선 모두 감당한다. 높은 위험도 기꺼이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험 회피는 A, B 뭐 선택합니까? 회피, 혐오. 여러분 실제 보니까 일반 보통 위험 회피거든요. 둘 중에 실제 뭘 투자할 겁니까? 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벌써 뭐예요? 이 문제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때는 뭐 선택합니까? 이게 위험 혐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위험 혐오란 것은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을 때 어떤 거 낮은 걸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위험 혐오 다시 그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보수적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격과 보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죠. 12%, 14% 하면 공격은 A를 투자합니까? B를 합니까? 공격은 B야. 보수는요. 이건 A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요건 두 개의 투자, 서로 다른 투자안이 있을 때는 결국은 뭐를 감당할래 묻는 거요. 공격은 결국 뭐 있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도 기꺼이 높은 걸 감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수란 거 보니까 낮은 위험을 갖다 선택하기 위해서 뭡니까? 할 수 기꺼이 수익도 뭐요?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요게 꽤 중요하거든요. 동일한 위험이 주어지면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인가 묻는 문제 이게. 자, 어떤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 두 명이 있어. 똑같은 물건 훔친다고. 간 큰 놈, 간 작은 누가 더 큰 위험 느낍니까? 예? 누가 더 큰 위험을 느끼냐고. 간 작은 소리는 보수 아닙니까? 그죠? 조금 위험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느낀단 말이야, 이게. 위험이 더 크게 느낀 만큼 요구 수익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더라 이겁니다. 요거까지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의 시험을 잘못 내서 답이 없게 만들었어 이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 시험 잘 내지 못한다고. 자, 일단 오래 봤으면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프린터 있는 문제. 문제 3번. 자, 1번은 임차인은 물가 상승분이 증가하는 계약. 이게 위험 증가죠? 민감도 분석은 위험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틀린 거죠? 앞에는 위험 증가, 뒤에는 위험 통제니까. 2번. 위험은 실현되는 소득과 기대되는 수로부터 달라지는 정도인데 이걸 측정하는 방식이 뭐가 있다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3번 보니까요. 두 개의 투자되는 기대 수익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그만큼 위험이 작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기대 수익이 동일할 할 경우에 두 개의 투자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쪽 선택하죠. 이를 갖다 말한다고요? 위험 혐오적. 5번 가볼까요? 위험 혐오적 행위라는 것은 무위험이 있는 것만 투자합니까? 아니죠. 이거 보세요. 우리 현재 이 요구수익 곧 요구수익 곧 이게 위험 혐오적이야. 그럼 왜냐면 요구수익 공식이 결국 뭐 있습니까? 만약 거기 5번이 맞으면요. 이게 없어야 돼. 위험 할증이 없어야 된다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혐오적은 뭐 있습니까? 무위험에다가 감당할 만한 위험은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체계적 위험까지 기꺼이 감당한다는 말 뜻입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위험률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기꺼이 감당한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요거 수익은 핵심이 뭐죠? 최소한의 수익이죠. 2번 요거 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 뭐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이 뭐죠?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이 그냥 구성된 거 아닙니까? 뭐 요거 수익 공식이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 3번의 시험 보니까 위험 혐오도와 시장 무위험률은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현재 무위험이 2%고 위험이 3%입니다. 요것이 몇 프로예요? 이때 추가적으로 위험이 1% 더 추가되었어. 요 위험은 이 속에 반영됩니까? 이 속에 반영됩니까? 어디서 반영해야 돼? 위험 할증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4% 되겠다. 이건 2% 고정되어 있다고. 그 혐오란 것은 큰 의미 같지만 결국 위험이란 말과 무위험은 관계없단 말 뜻이에요. 이게 위험은 항상 위험 할증 속에 반영되는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근데 왠지 이걸 자꾸 시험 내면 사람들이 여기다 답을 자꾸 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위험은 위험 할증 속에 반영됩니다. 그건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도 감수하죠. 그 다음 5번 가볼까요? 요구 수익은 위험이 커지면 아울러 요구 수익은 뭡니까? 전개되지. 커진다. 그죠? 오래 아시고요. 우리 앞에 문제 답은 3번은 답이 3번 답 2개요. 1번과 5번 2개입니다. 문제 3번은 답은 1번과 5번 2개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갑니다. 5번, 1번 가볼까? 위험이 클수록, 자, 요거 묻는 거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지. 그죠? 요구수가 이 가치는 반비례죠. 거기 5번, 1번 그거 묻는 거요. 2번, 요구수익이 내부보다 작을 때, 내부보다 크죠. 기꺼이 투자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 작으면 뭐 있습니까? 투자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요구수익은 항상 이때 쓰고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크면 요구수익이 커진다. 그죠? 자, 5번 가볼게. 투자 가치란 것은 결국은 투자자가 주어진 대상부등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뭐요? 최대한의 주관적 가치지. 최소한이 아니라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책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 83페이지, 8번. 1번 가볼게요. 예상된다 나오는 순간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2번 보니까 조심할 건 이건 요구색에 대한 설명인데 요구색 나면 반드시 2개 나와야 돼.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 말 나오고 또 최소한의 수익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 있습니까?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이 뭐죠? 위험에 대한 대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5번 하지 말고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뒷장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에선 1번 같은 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죠? 2번. 여러분 절대 이거 하셔야 돼. 여기 잠시 보세요. 앞으로 지문상에서 있죠. 실현수익과 기대수익률. 실현수익과 요구수를 쓰는 순간 이건 지문이 성립되지 않는 지문이에요. 이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야, 중개업자 찾아갔어.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이 중개업자 뭐라냐? 과거에 5% 수익이 나왔어. 이게 실현 수익이지.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10% 수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 투자할 거야, 말 거야? 합니까? 내가 받은 수익이 20%인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요거 수익이 현재 없잖아요, 이거는. 다시, 이 건물에 5% 수익이 과거에 나왔대. 내가 받은 수익은 현재 20%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건물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 알 수 있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오지. 그러니까 실현 수익이 딱 뜨는 순간 비교하지. 다 틀린 질문이야. 그것만은 기억하시라고. 다만 항상 비교할 때 누가 비교합니까? 얘들 둘은 비슷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이 문구를 꼭 좀 기억하시는 문제 풀 때. 되었죠? 자, 그리고 자, 3번, 9번에 3번 갑니다. 자, 9번에 3번 가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져. 이 질문이죠. 기대, 이건 그림 그리셔야 돼. 커져. 같을 때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 따라가는 거지. 그럼 기대 수익이 뭐 해야 됩니까? 하락한다고, 그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4번, 5번 갑니다. 5번도 보니까 요구 수익이 기대보다 커져. 커자고. 요구가 기대보다 커져. 같을 때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가 요구를 분명히 따라갈 거 아니에요. 현재 기대가 더 적은 거죠. 그럼 기대식은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개인줄 해보시고 저기 있는 12번 갑니다. 자, 12번은 1번, 2번, 4번, 5번 마시면 돼. 3번 빼고 3번은 큰 의미 없어요. 자, 일단 1번부터 합니다. 수익률이 동일할 때 투자자는 위험이 상대적 낮은 쪽 선택하죠. 여기 뭐라고? 위험 혐오적이지.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도 높은 걸 감당하죠. 이런 게 뭐라고? 위험 추구. 자, 4번 갑니다. 자, 4번 동일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자, 요거 묻는 거예요. 똑같은 위험이 주어지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위험을 느낍니까? 보수죠? 얘가 더 높은 수익 요구해야 되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이겁니다. 다시요. 여보세요. 서로 다른 투자는 있는 거야. 예수님 항상 누가 더 높은 수익 요구합니까? 공격이지. 더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은 위험 감당하는 거지. 보수는 뭐요? 낮은 위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익도 낮은 걸 선택합니다. 거기 있는 4번, 5번이 그 말이에요. 5번 가볼까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보수부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꺼이 높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이건 공격적이지. 그죠? 그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습니다. 자, 끊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 이제 보세요. 요건 할 수 있겠지. 그죠? 내용 얼마 안 되니까. 얘도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요구 수익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클래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볼 게 뭐 있습니까? 요구 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인데 어쨌든 요구 수익과 위험은 비례입니다. 자, 이때 쓰고 위험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만 쓴다는 좀 아시고 요구 수익과 가치,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죠.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정리하셔야 돼. 요 질문은. 그러니까 항상 1번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투자한 다음에 뒤에 투자한다 들어가야 되고 투자 안 한다 그러면 투자 안 한다 들어가야 돼.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요건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기대가 요걸 따라가. 근데 이게 과거에 시험 나왔으면 앞으로 나 같으면 요거 시험 내겠다고. 그러니까 시장과 투자를 시험 내겠다고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시장이 투자가 따른다 보시고 저기 있는 저거는 아마 크게 어떤 문제 안 될 것 같아. 과거에 한번 냈지만 잘못 낸 지문 때문에 이건 글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건가 하면 최선의 투자 대안 선택으로 흘러갈 거예요.
휴가 때 뭐 했습니까? 공부 좀 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죠.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주말에 할 때 뭐 있습니까? 1차이든 2차가 한 과목을 할 때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 해놔야 됩니다. 한 과목은. 한 과목 마스터 한다면 말 뜻이 뭔가 한 65점 정도 맞출 수 있는 점수 맞춰놔야 된다고. 한 과목은. 그래야지 그 한 과목을 떨어내면 그 다음 나머지 과목 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러 어렵게 같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찬스가 아마 휴가 때였었는데 여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어쨌든 그 한 과목을 마스터 한다 생각하시고 쭉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한 65점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좀 쉽게 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날을 계속 어렵게 가면 안 된다고. 하나를 좀 쉽게 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면 훨씬 낫다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이니까 하여간 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80 할 수 있어. 진짜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이거. 7월까지 절대 65점 안 나옵니다. 그거는 8월 넘어가면 이제 눈이 띄어 올라간다고.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9월 달 가면 이제 모의고시면 점수 확 올라간다고.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든. 반복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시험점 대부분 다 여기서 뭐 50에서 좀 공부하는 분은 60,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조금 공부하는 분들이. 그 정도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 빼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가면 계속 모의고사 문제 풀면요 점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는 공부하는 전략이 좀 달라진다고. 확실하게. 하여간 지금은 이제 풀면서 자꾸 키워드 뭔가 잡고 가시라고 지금.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대구에 뭡니까? 교동시장에 게임 산업단지를 만든 데에서 중국을 갔었는데, 베이징에. 와, 이건 내 착각이었어. 조금 수준이 우리보다 좀 떨어졌다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야. 벌써 우리보다 한 5년 더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브레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게임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편차가 더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갔을 때 뭔가 좀 떨어질까 생각이 갔거든. 일본은 워낙에, 일본하고 우리 게임 산업단지 보니까 이게, 일본은 거의 한 8년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조금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야. 훨씬 더. 땅값도 게임 안 되더라고. 뭐 평당 1억은 기본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하게. 조금 지나면 거의 한국을 추월할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제 뭐 할 거냐? 요거 할 겁니다. 보세요. 요 계산 문제부터 풀 건데요. 우리 13번 문제. 자, 책에 있는 문제. 책 문제 13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있습니까? 27번. 그럼 16번 이 지문을 읽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17번 너무 이거 16번 보니까 문제가 한쪽이 치중된 거야. 그렇게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그 16번보다 우리 아마 제가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있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앞에 있는 1페이지 있는 오늘 갖고 있는 프린터 없습니까? 거기 프린터에 있는 1페이지는 5번 문제 훨씬 깔끔합니다. 그 5번 문제를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지금부터 계산 문제 할 거예요. 자, 계산 문제 13번부터 85페이지.
이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얘보다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게 누구냐? 저기 있는 이 27번 문제 있죠? 이게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풀은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 그 문제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가볼게 13번 문제. 13번은 뭐냐? 한 개의 투자 대상을 가지고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보니까 거기 뭐 있습니까? 13번 보니까 예, 비관과 그 다음에 정상과 낙관 있죠. 그럼 항상 각각마다 비관과 이 정상, 낙관할 때 예상되는 수익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예상되는 수익을 보니까 4%, 8%, 13%죠. 근데 이게 발생될 확률이 있거든요. 확률이 항상 주어지는데 얘가 20%, 그 다음에 60%, 그 다음 뭐 있으면 20%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특히 프로테지 가지고 이 곱셈할 때 있죠. 많이 혼돈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죠. 자, 10% 곱하기 10% 얼마요? 몇 프로요? 예? 얼마예요, 이거? 환산하면 됩니까? 0.1 곱하기 0.1이지. 그죠? 그런 결과 0.01 되지 몇 프로요?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다. 다시 보세요. 이해하지 말고 있죠. 그냥 그대로 앞에 있는 10%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있죠. 밑에 있는 요것만 환산하시라고. 해서 일단 프로테지 없다 생각하면 10 곱하기 0.1 얼마요? 1 되지. 그죠? 그냥 뒤에 프로테지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일 빠른 방식은. 그러니까 프로테지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한 개를 그냥 이 환산시켜 버리라고 그대로. 그래서 보니까 20%는 0.2지. 60은 0.6입니다. 자, 20은 0.2거든요. 그죠? 20%가. 곱해주면 얼마 0. 얼마 됩니까? 8%. 요거는요. 4. 그냥 그대로 프로테지 없다 생각 그냥 숫자를 곱해주라고. 얘는 뭐 있습니까? 2.6이죠. 해서 요 값 다 더하면 결국은 얘는 2, 요게 해보니까 8.2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런데 27번 문제로 가면 27번. 자, 91페이지요. 이건 이제 투자 대상이 3개나 있거든요. 3개나 있으면 각각마다 먼저 호황과 불황일 때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라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응? 먼저 구하고 다음에 나중 가서 뭐 있어? 각 투자 대상만 자산 비중이 있지. 이 비중을 마지막 산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할래? 이게 순서를 먼저 하셔야 돼. 자, 실제 보기 27번. 자,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상가. 상가는, 예, 저기 있는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이 20%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우리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갈로 속에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호황될 확률이 40%죠? 대신 0.4. 플러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 불황될 이 수익률이 10%죠? 여기에 0.6 아닙니까? 여기 있는 값은 8 될 것이고, 얼마 됩니까? 6대지. 따라서 이건 10, 뭐요? 4%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호텔. 자, 호텔은 오피스네. 25% 나오는데, 이게 확률이 40%고, 10% 날 확률이 뭐 있습니까? 60% 아닙니까? 한결과 이건 10%, 이거는 뭐 있습니까? 얘는 6%지. 더하면 16%지.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아파트죠? 아파트는 호황이 될 수 있는 수익률이 10%죠. 여기 발생될 확률이 40% 아닙니까? 반대급부로, 예, 불황이 될 때 8%인데 이게 60%죠. 호황 결과 이 값을 곱해주면 4%, 얘는 뭐 있습니까? 4.8 되지. 두 개 더하면 8.8. 이렇게 각각 있는 기대수를 먼저 구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마지막 할 게 자산 비중. 각각마다 내가 투자 금액을 얼마씩 투자할 것인 자산 비중을 마지막 곱해주라고. 그래서 현재 상가는 자산 비중 20%죠? 0.2. 또 뭐 저기 있는 오피스텔 뭐 있습니까? 30%죠? 0.3.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있습니까? 이 50%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얼마 됩니까? 2. 얼마요? 8%지. 요 값은 4. 얼마요? 8%. 요 값은 4.4죠. 요걸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 이 문제는 푸셔야 돼. 그러니까 푸는 순서 마시면 돼.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할 때 각각마다 호황과 불황일 때 거기 있는 수익률과 확률을 곱해서 기대수를 먼저 구하고 마지막 가서 자산 비중 또는 우리 보통 시험 나면 자산 비중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말이니까 거기다 각각 있는 이 비중만큼 각 투자 대상에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푸셔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자, 일단 이렇게 3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했죠. 각 투자 대상마다 뭘 할 건가 하면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 실제 시험에서 위험이라면 안 씁니다. 위험 대신 표준 편차를 용어 쓰거든 보통. 그래서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봐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준 목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있으면 자, 값은 현재 기대 수익 같은데 위험은 4%, 2%가 있습니다. 어른 보니까요, 기대 수익이 다른데 위험이 현재 같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병원 보니까요, 기대 수익도 B가 더 크고 표준 편차 값도 결국 뭐 있습니까? B가 더 크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이 자체를 시험 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로서 묻는 문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럴 때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르면 지금 쓰는 평균 분산 원리는 무엇입니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값 같은 경우는 뭐 선택합니까? 어떻게 보냐 해야 됩니까? 기대 수익은 같은데 이게 표준 편차가 낮은 걸 선택 이 말이지. 자, 다시 얘는 뭐 표준 편차 값은 같은데 기대 수익이 뭐요? 높은 걸 선택한 이래야 된다 문제에서. 이와 같이 병원 뭐 기대 수익도 B가 표준 편차 B가 더 크죠. 클 땐 선택할 수 있다? 없다는 거지. 그죠? 요건 분명히 B를 선택합니다. 이런 걸 말로 표현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즉 어떤 형태로 시험 나오면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우리 책에 문제 보니까요. 자, 잠시 문제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88페이지 20번에 3번처럼 보통 시험 내거든. 문제 냈을 때 3번처럼요. A 투자 대항과 B 투자는 기대 수익이 같을 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는 기대 수익의 표준 편차의 핵심이죠. A 투자안보다 B에 대한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위험이 더 크다는 거지. 누가? B가. 어떤 게 선호됩니까? A 투자는 선호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그 다음에 5번도 두 투자자는 비교할 때 가급적 기대수익이 평균치, 즉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또 표준 편차 낮은 게 좋은 거죠. 일단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현재 보는 투자된 선택 못하는 거죠. 어떤 거? 이렇게.
이 말.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이럴 땐 절대 수익도 B고 위험도 B가 크면 절대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그죠?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 여러분 적어도 분산 투자만큼 정확하게 한 개 한 개 하셔야 돼. 정확하게.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올 거니까. 자, 첫 번째 갑니다. 왜 할 것인가 목적부터. 분산 투자에 함에 따라서 그만큼 뭐요? 위험을 말 목적이에요. 제거 또는 감소. 시킬 목적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 잘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 위험 반대모. 그죠? 이럴 때 보니까 이 위험이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체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비체계는요?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보니까 뭘 묻는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제가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 이런 사례 나왔을 때 얘는 무조건 단서가 시장에서 이 말 나와야 돼. 거꾸로 비체계는 뭐 있습니까?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에요? 그죠?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이 말씀 안 돼.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시킬 목적이지.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말 묻습니다.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관계수죠. 자, 상관 두 개 어떤 변수의 수익률이 움직임을 표시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한번 물어보죠. 땅값,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분양가는요. 이건 같은 방향이지. 땅값 올라가면 분양가 올라갔어요. 같은 방향 움직인다. 여기 다른 말로 플러스.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동일 방향 간다. 이건 플러스요. 같은 말이 유사한 방향 간다. 플러스라고. 다시요. 예, 저기 있는 아파트 사용연수가 많아진 분양가는요. 다시 아파트 사용연수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그러니까 연수가 많아진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반대 방향이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마이너스다 표현한다고. 그래서 항상 볼 때 이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무조건 마이너스야. 근데 이때 보니까 이 크기가 뭐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일 때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죠. 그죠? 있는데 자, 이럴 때 보니까 분산 투자하면 투자에서 위험 제거 양이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플러스 1은 위험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제거 못하지. 그죠? 마이너스 1은 완전 뭐합니까? 제거할 수 있죠? 요 두 개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때 보니까 위험 제거 양을 봤을 때 어떨 때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이 값이 높을수록 위험 제거 양은요? 적다고죠. 요 말이 요 두 개 말만 정확히 하시면 돼.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우리 과거에 문제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여기서 답이 항상 나와. 다른 건 답이 안 된다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요거는 그냥 지문상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세 번째 이 말 묻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위험 제거 양은요?
많아지겠죠? 제거는 많아진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 이유를 가끔 시험 내는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상관계수 계수값이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있죠.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즉 다르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건 그냥 넘어가도 앞에 있는 요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통 이걸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현재 투자 대상이 은행과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 등이 있는데 부동산이 더 추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뭐요?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죠. 같은 말은 뭐야? 분산 효과가 크단 말 뜻이에요. 분산 효과가 결국 뭔데? 다른 말로 위험 제거한단 말 뜻이 이게. 그다음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왜 그럴까 묻거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똑같은 분필이 있는데 한 개는 서울에, 한 개는 여기 창원에 있어. 가격, 위험, 수익 다 같죠. 이 말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분산 투자의 위험을 전혀 제거 못 한다고. 근데 부동산 30평 아파트가 서울과 여기 있는 창원에 있어. 가격, 위험 다르죠. 그 다른 결국 분산 투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역별로 가능하고 또 같은 동네이지만 주거 상업 공장일 때 이 위험 같습니까? 다른 거지. 이 말은 용도별로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지문에 시험은 꽤 많이 뜹니다. 떨어지만 틀린 답 내지 않아. 이건 무조건 맞는 답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공부할 땐 요거까지만 공부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거 2배 제가 다른 걸 좀 설명드릴 텐데 이 내용을 한 번쯤 본격 있다 보시고 큰 의미를 갖지 말은 거예요.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얘가 수익률이고 얘가 뭐 있습니까? 위험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보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점점 커지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냐? 우리는 다른 말로 효율적 플론티어 또는 전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이때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우린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개별적 무차별 곡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잘 보세요. A하고 A점, B점, 그 다음에 C점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것은 효율적 전선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효율적 전선은 가장 최선의 투자에 대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개별적 무차별 곡선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얘와 얘가 접한 점이 있지. 여기에 최적의 폭이지. 이렇게 통과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 말을 꼭 기억하시네. 어쨌든 딱 나오지. 나오면 이 말만 확인해. 이 말 대신 접한다, 교차되게 다 통용될 말이에요. 저는 절대 뭐 있습니까? 여기서 통과한다 이 말 쓰는 순간 틀린 지문이 이건. 그러니까 얘는 오직 시험 내면 이거밖에 틀린다 낼 수가 없다고. 물론 아직 시험 틀린다 낸 적 없어. 만약 낸다면 코지 낸다면 요거까지 시험 낼 수 있어. 요거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의 말 뜻이 이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보세요. 현재 이게 보니까 A, B, C, D, E, F가 있습니다. 각 투자단위, 개별 투자단위. 그럼 현재 보니까 A와 D와 E가 있으면 이 중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A죠. 이거 번역해야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야. 다시 C와 F와 E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C 선택하지. 이 말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뭐요? 높은 걸 선택하지.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게 뭐라고? 곧 이게 효율적 전선. 그러면 이걸 좀 번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동일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거요? 수익이 뭐? 가장 높은 거지? 최고인 수익을 선택한다고.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 있을 때 뭐요? 가장 낮은 최저인 뭐요? 위험을 갖다 선택한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근데 이건 과거의 시험 낮은 틀린다면 거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단지 지문상 어떤 5개를 채우기 위해서 요건을 가끔 시험 나오긴 해. 하지만 실제 중요한 누구냐? 앞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요것만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봤으면 이제 우리 프린터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자, 프린트 문제 앞에 1페이지요. 1페이지에 1번부터 갑니다. 1번 수익성 지표로서 기대치 같은 말이 기대 수익이죠.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 또는 뭐 분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갑니다. 표준 편차나 이 분산이 작은 경우 작다는 말은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은 각각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 3번요. 기대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경우는 이를 투자대는 항상 선호됩니까? 선택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기대 수익 단위당 위험도 크단 말이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니까 각 부동산의 수익률이 개별적이라면 분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고려 보시고요. 자, 문제 2번 아까 제가 했던 답입니다. 12%거든요. 자, 3번 가볼게. 3번 내용 보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끝에 뭐 나와 있습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요 칠판 보고 무조건 이거 확인해. 이거 접하는 점이냐 통과되는 점을 확인하라고. 접하는 점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비책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죠. 상관계에서 뭐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분산 투자의 결과는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죠? 비책의 위험이죠. 5번 부동산도 유형별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 위험 낮출 수 있죠. 자, 문제 4번 1번 갑니다. 자, 4번 1번 이 말 묻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히 엄의 상관 즉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비책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2번 잘 보세요.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움직인다. 이건 상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때 분산 효과가 더 크겠다. 그죠? 3번은 여기 볼래요? 여기 보세요. 3번 때 질문을 보시면서 앞으로 시험은 앞에 뭐 있으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저기 있는 경기 변동 등이 쭉 나오면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무조건 가서 이 말 찾아가. 이 말 확인해서 그 뒤에 따라가시라고. 그 앞에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 있습니까? 시장 나 있죠.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체계 비체계. 비체계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읽어보시고. 자, 요거 나왔지. 효율적 전술인데 위험 나왔지.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어떤 거? 최고인 거. 다시 반대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최저인 거 찾아야 돼. 마지막 5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한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책 위험을 감수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 봅니다. 자,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23번.
89페이지. 자, 22번부터 제가 한번 설명, 22번. 자, 22번 그래프가 있는데요. 89페이지. 거기서 제가 딱 한 개 맞게요. 5번. 5번. E를 선택하는 보다 A를 선택하는 이 뭐요? 보수예요? 아니면 이게 저기 뭐 있으면 공격적입니까? 보수지. 만약 E를 선택하면 공격적이죠? 우리 보통 이 시험 내면 공격적을 시험 내게 돼 있어.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23번 갑니다. 자, 23번에 1번, 2번 같이 보세요. 1번은 자, 효율적 플런티어는 동일한 수익 나 있죠. 여기 보세요. 자, 동일한 수익 나 있어. 위험은 저인 거. 2번 갑니다. 동일한 위험 나 있죠. 수익은 고인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되는 것은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가 2 이상 수익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거야. 우상향되는 것은 현재 이 상태 결과는 더 높은 수익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요 A점에서 더 많은 수익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도 뭐요? 감당햄이 이 점 나오는 거지. 그 말이 뭔가 하면 더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이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입니다. 그런 건데 그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 이게 이 말이 요걸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2, 3번, 5번 앞에 5번 앞에 제목이 요거 써놓으세요. 요거 빠져먹었어. 이게 들어와야 돼. 응? 5번에다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뒷말이 성립된다고. 그래야지 뒤에 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어서 이 말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지문 자체가 접하는 점이죠. 교차점이 아니라죠. 뒷장 가볼게, 이제. 자, 24번 문제. 1번요. 네, 위험에서 1번 피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두 개 있는데 전자는 뭐죠? 비체계죠. 후자가 뭐죠? 체계죠. 자, 2번 쭉 보면 앞에 2절 등 보면 안 돼. 쭉 가세요. 뭐 나 있습니까? 시장 나 있죠. 시장은 피할 수 없는 거지. 피할 수 없는 건 체계죠. 3번 포트를 만드시면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입니까? 비체계주 위험만 제거할 목적이죠. 절대 체계주 위험 제거할 목적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죠. 5번은 뭐 있습니까? 재생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분산처를 통해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입니까? 비체계고. 그 다음에 25번에는 1번, 2번, 3번. 자, 1번이 말 안 되는 거고 2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 위험을 줄 수 있죠. 그 결과 총위험도 이거 보시죠.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합친 게 총위험이야. 그죠? 그럼 결국은 합친 게 총위험이면 투자 대상수가 말하면 여기 있는 비체계 위험이 좀 줄겠지. 줄면 이 위험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절대 체계 위험은 안 줍니다. 그건 아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28번으로 갑니다. 28번. 1번, 2번 갑니다. 2번.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쪽입니까? 마이너스 쪽입니까? 플러스 쪽이죠? 분산 투자하면 분산 위험 분산 효과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지. 다른 방향,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이지. 그러니까
유사자만의 같이 움직이는 플러스고 다른 방향 기록은 뭐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입니다. 음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 수역 효과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4번요. 가급적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죠.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상관계수 가급적 마이너스 1쪽에 가까운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29번. 29번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보셔야 되거든. 이미 앞에 다 했던 거거든요.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29번은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제가 한 개 안 했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요. 우리 16번 거기 있는 문제인데, 그 16번 대신 있죠.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있는 5번 지문과 푸셔야 됩니다. 16번 같은 건데, 자, 푸른 요령이 있어요. 그와 같은 표가 나면 여기 볼래요? 무조건 떼야 될 지문이 3개, 3개 있어요. 이 3개 지문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딱 뜨면요. 요걸 하시라고.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걸 묻게 돼 있어, 무조건. 지문상에서. 두 번째, 누구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 예상 수익은 항상 가깝다.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일단 세 번째 있는 지문은요. 위험. 한 단위당 수익. 반대로 있죠.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을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자, 조심할 건 요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굳이 계산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은 위험분의 수익입니까? 아니면 수익분의 위험입니까? 네? 요거. 궁극 목적 뭘 알 목적이? 위험 알 목적입니까? 수익 알 목적이요? 수익 알 목적이지. 그 얘는 무조건 위험분의 수익을 쓰게 돼 있어요.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수익분의 뭐요? 위험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뭐냐? 요게 다른 말로 이런 많이 알고 있는 변이계수. 아마 책에 봤을 거예요. 변이계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이제 답을 찾습니다. 찾는데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라고. 요건 다음에 항상 요 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란 말이 우리 책에는 항상 절대 문제에서 위험 안 주어져.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의 용어 쓴다고. 요거 딱 위험이 최저인 게 누구냐 이거 찾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참고로 이거 물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때 얘는 유리한 값이 이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얘는 뭘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얘는 위험 파악할 목적이지. 얘는 낮은 게 좋은 거죠. 그죠? 항상 이 요건을 충족되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한 개 먹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이건 저수익, 저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이 요건 충족하게 돼 있어. 문제가.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내용을 파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 무조건 이 점은 이외는 이걸 반드시 먹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표 보니까요.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호텔이 있죠. 그죠? 있는데, 각 투자 대상마다 기대 수익률과 반대, 절대 시험 위험이라는 용어 안 써.
표준 편차 또는 분산성이 되어 있다고. 자, 여보세요. 이제 문제 푸는 방식. 여보세요. 나오면 기대수익이 최고인 것과 최저인 걸 화살표에 먼저 표시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대수익이 제일 낮은 게 누굽니까? 가장 높은 게. 그지?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아파트죠? 가장 높은 게 누구죠? 자, 여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 이겁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모양새가 같은 집에 있지. 같은 집에서는 절대 이건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없어야 돼.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어요. 요 같은 모양이 다른 집안에 들어가 있지. 그죠? 이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는 제거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거기 현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은 여기 더 높다는 거지. 이게 최저니까. 위험은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얘보다? 그럼 당연히 요건 제거되겠다. 그죠? 수익은 얘보다 높고 위험은 얘보다 이게 낮으니까 이건 제거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와 같이 같은 집안에 있을 때는 제거할 수 없다 시험 나오기. 제거할 수 없다 한다고. 근데 우리 과거에 이 시험이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는데 전부 다 틀린 답은 여기 나왔습니다. 얘가 답이야.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시험 낸다고 문제에서.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호텔이 수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호텔을 우선 투자한다 이렇게 시험 낸다.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안 되면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 나왔을 때 투자 못할 걸 한다고 시험 낸 걸 찾아보라고.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이건 뭐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 가깝다. 이 말은 위험이 가장 낮은 거거든. 그래서 이건 답이 아파트 된다고 이거 무조건. 자, 이 중에 저위험이 누구야? 아파트지. 저수익도 누구예요? 아파트지. 얘도 무조건 아파트 돼야 돼요, 답이.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정해진 틀이야. 굳이 이 공식을 써서 계산 문제 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갑니다. 아파트가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 말 이거죠? 그지? 자, 두 번째. 2번처럼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항상 이렇게 시험 나와. 틀린다 벌써. 3번 보니까 유형별로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기대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보세요. 아파트보다 얘가 위험 더 크잖아. 그 수익 더 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보다 이게 위험 더 크죠? 그런 결과 수익도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말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단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낮다. 자, 여기 있는 요거 물었거든요. 이 공식. 예? 난 이 공식 쓸게요. 이 공식. 이건 분명히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자, 해볼게. 우리 거기 있는, 자, 일단 끝에 소수점 이하 빼버리고, 오피스는 위험 얼마요? 8. 수익은요? 18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위험 3. 수익은 15지. 그 다음에 호텔은 위험 9. 수익은 여기 보세요. 요거 대충 요거 2 되는 거 아니야? 2점 넘지. 요건 5 되지. 요거 뭐 2점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건 분명히 얘는 높은 게 좋다 했잖아. 이거 반대가 역수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2분의 1, 5분의 1, 2분의 1 누가 가장 낮습니까? 이게 제일 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가장 낮게 돼 있거든. 결국은 보니까 뭐 있으면 저위험 저수익이 무조건 이 요건 충족한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문제 풀 때면 절대 나오면요. 계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 이렇게. 아마 그러면 이 문제 풀린다고. 요거만 하시면 돼. 그 5번은 뭐요?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은 상관계수 플러스 1이 아니라면 분산 투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5번 같은 문제 앞으로 분명히 나와 같으면 시험 한 문제 나올 때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 앞에 이게 더 중요해. 요 내용. 요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얘는 단지할 거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요것만. 이것만. 그런 다음에 요런 질문 나왔을 때 내가 빨리 어떤 해결 방식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100% 이건 시험이 나오면 여기서 답이 나와. 할 수 없는 걸 얘가 제일 높은 수익이 나온 결과 이 우선 투자는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문제가. 우리 과거에 네 번 다 그렇게 시험 냈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풀 때 너무 당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한 서너 번 더 이걸 하겠지만요. 이 질문은 좀 푸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여기까지 해오세요. 금융까지. 즉, 130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130페이지까지. 자, 거기 있는 금융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오시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이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이거는, 일부러 제가 중요한 어떤 내용만 쭉 수록되어 있으니까 안 되면 그 프린트 내용까지 이나마 좀 읽어보시라고. 그 정도 암기를 하셔야 돼, 안 되면.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